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2100만 개를, 누가 가장 많이 보유했나 살펴보니까, 1위는 당연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겠지만, 미국 정부가 4위, 중국 정부가 7위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4위, 중국 정부가 7위. 그래서 제가,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러한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는 이 화폐 전쟁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위 제도, 음본위 제도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본이라는 개념 때문에 갖고 있구나. 미국하고 중국은 다르네. 비트코인은 아무튼 틀림없는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파이코인은 그러면 나중에 파이코인도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소유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모든 사람의 이제 성경 다음으로 이 경제의 개념,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나쁜 건 줄 알았던 이기심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해서 세상의 판도를 정확히 설명한 거죠. 이 아담 스미스한테 푹 빠져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리카르도인가 그 친구는 아버지가 증권거래소 직원이었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만 해도 1987년도, 8년도만 해도 저희가 접대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시장부, 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가서 접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산이, 가령 어떤 주식이 이제 아침에는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 3,000원으로 끝났다. 근데 그때는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은 1,000원에 사자 들어온 것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3,000원에 나중에 올랐을 때 사자 들어왔는데, 시장부 직원들이 막 순서를 바꿔갖고 자기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돈 사주는 사람한테 1,000원에 상고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사실 이런 거를 워렌 버핏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런 아버지한테 시장에 대한 개념을 배워가지고 떼돈을 버는 게 데이비드 리카르도죠.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경제학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이 돈에 대한 공부와 세상에 대한 공부와 사람의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놓은 것이 비교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이코인은 왜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짓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1,000억 개를 했을까? 그것도 인류학이나 이런 인류 역사학을 공부한 청띠아오팡 같은 사람이 있는데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의 비교 우위. 비교 우위라는 것은 보완제도 아니고 대체제도 아니고, 서로 협력했을 때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관계로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의 철학,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또 니콜라스 부부의 철학도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파이코인은 아직 상장된 것도 아니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희망은 갖고 있지만 그 희망이 현실로서 드러난 건 아닌데, 이미 한 2000년, 한 3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그 사람이 해놓은 게 지금도 맞거든요.
비트코인처럼 파이코인도 정말 이렇게 미국 정부도 사고 중국 정부도 사고 한국 정부도 사는 갖고 있는 그런 거 하게 되려면 첫째는 통화로서의 본질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가 있죠.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화로서의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소성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를 해서 희소성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서 21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연 상수라는 게 있는데 자연 상수가 일종의 이제 그 이자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게 쪼개서 주면은 이자를 계속 많은 것 같지만 이게 파이처럼 2.3이 넘지 않고 2와 3 사이에서 끊임없는 순환소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해도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비트코인도 역시 파도처럼 움직인다. 박스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이어지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 삭제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어쩌다 저쩌다 하면 풀리지만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보안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의 초창기에 그런 단순 명료한 것이 이런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이어지는 내구성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간편 휴대성은 자기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고 자기 콜드 월렛에 저장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안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파이코인이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류의 암호화폐와 파이코인류의 암호화폐로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화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관점에서 제가 보니까 리카르도의 경제학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가 그렇게 갖고 있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고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건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갖고 있지? 지금 이제 그거는 좀 더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의 2100만 개와 다르게 파이코인을 1000억 개 또 유저는 10억 명 이거를 비트코인과 다른 전략을 왜 채택했을까? 얘네 분명히 비트코인의 힘을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리카르도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 비교 우위 전략이다. 왜냐? 리카르도가 주장했던 비교 우위를 주장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근본위 제도를 엄청나게 주장을 하거든요. 금은 제한적이니까. 근본위 제도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데 흐름이 그렇게 가는지는 몰라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제가 아는 정도는 당연히 알았겠죠. 근본위 제도로서의 한계를 잘 알았기에 파이코인은 1000억 개 10억 명이라는 것을 채택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다. 이 보유량 1위는 사토시 나카모토로 110만 개 제너시스 코드로 갖고 있는 거 110만 개라고 하죠. 그거 2위는 바이낸스가 많이 갖고 있고 바이낸스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한 40조 한국 돈으로 바이낸스가 약 23조 그 다음에 맨날 현물 ETF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이 약 22조, 바이낸스, 또 마운트 곡스 얘네들이 22조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현물 ETF 한다고 지금 소송도 하고 난리도 지기는 거죠. 사실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현물 ETF를 신청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거는요, 이 자기네들 전략이잖아요. 이런 대부분의 전략은 어떤 자기네들 목적을 위한 방편이고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뭐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두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효용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효용 가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효용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한 발 앞서서 이제 막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돈장사들이 그런 거죠.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데가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가, 마운트 곡트 이런 데가 지금 ETF 상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증권 시장도 사자팔자의 전쟁이고 세상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그 돈을 갖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기가 있어요. 사기가 있고, 사기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정치도 그렇고 끊임없이 연마되고 당금질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실 사람들은, 힘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면서 또 누군가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강의 왜 해요? 이 증권시장이나 코인시장, 시장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상대방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는 법, 어떨 때는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 모든 정치와 경제, 돈 가진 사람들은 그 본질은 사기거든요. 역사 자체가 그 사기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보유 3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5위 마운트 곡스, 다 얘네들은 이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놀란 게 4위가 미국 정부, 7위가 미국 정부. 제가 이걸 보고서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을 노리는 두 국가가 손꼽히게 비트코인을 약 한 한국 돈으로 약 7조, 8조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야, 파이코인도 나중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갖고 있을까? 왜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국들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해 본 제국을 경험한 나라들은 이런 걸 알아요. 지금 러시아도 왜 전쟁하지? 제국을 경험한 나라들은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하고 있구나. 이건 앞으로 비트코인한테 이 정보는 비트코인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인도 나중에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나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를 얘기했던 이 데이비드 리카르도 1810년, 그 다음에 2010년 사토시 나카모토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을 읽고서 경제학에 폭 빠져들어갔고 막 그때까지 나왔던 경제학을 다 읽었던 사람이 이 책을 쓴 거거든요. 1810년도에 The High Price of Bullion. 이게 가격 폭등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는 왜 자꾸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느냐. 지금 이거를 한 거거든요. High Price of Bullion이라는 건 황금. 그 다음에 A Proof of Depreciation of Banknote는 은행권 가치 하락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니까 야 이거 얘네들은 막 돈 찍어내고 은행권, 그래서 이게 또 화폐를 발행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야 이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디지털 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리카르도도 금본위 제도를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같은 개념이에요. 이 200년을 사이에 두고 데이비드 리카르도하고 2010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은 같은 개념으로 야 이거 은행권은 가치 하락이 계속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사람들이 근본이제, 비트코인 본이제, 본이라는 게 뭐지? 이것도 본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되는 것도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화폐의 가치 기준을 각국 나라들이 각 암호화폐가 자신의 화폐의 가치 기준을 특정 기준과 등가 관계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몇 개와 해당한다. 내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몇 개와 해당한다. 이렇게 처음에 가겠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게 근본이제가 은본이제도가 되고 은본이제도가 나중에 관리통화제도로 바뀌는 거죠. 힘을 갖게 되면 근본이제도, 은본이제도를 넘어서 이제 금, 은 등 어떤 가치 기준 없이 각국의 통화량을 당국의 판단하에서 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달러고 뭐 엔하고 이런 거죠. 예전처럼 등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처음에는 근본위 제도를 주장했던 리카르도가 나중에 이게 근본위 제도도 문제가 있네 하면서 갖고 오는 게 비교 우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급이 가져오는 문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게 공급이 그렇게 제한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곡물법 문제로 이게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게 되면 곡물값이 싸져서 사람들이 다 편하면 좋겠는데 지주들은 손해잖아요. 어제 면직물로 일반인들 아래 것들의 돈을 버니까 이 전통 귀족들이 모직물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농지를 초지로 만들어서 양을 기준으로 모직물 산업을 발전시킨 것처럼 이게 제한된 공급이 가져오는 문제가 있구나. 근본위 제도의 문제점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비교우위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게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비트코인의 속도 전송 문제를 보완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보완제예요. 비트코인과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코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급은 거진 무제한에 가깝고 채굴은 편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거 비교 우위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밀농사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밀 수입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바꾸면 된다. 이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리카르도가. 그러면 비트코인과 서로 다르지만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뭐냐? 비트코인에서 안 되고 있는 걸 해야죠. 비트코인과 방향성이 전혀 달라야죠.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보완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체제도 되지만 근데 비교 우위라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겠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공급이 제한된 게 아니라 공급 위주 1000억 개 정도까지는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파이코인이죠. 이건 나중에 경제학자 세이의 이제 법칙으로도 나오고 나중에 레이건이 이제 공급 위주의 경제학을 하고 이 공급 위주의 경제학은 뭐냐면요. 요즘 젊은 애들 노땅들은 아니지만 핸드폰 있으면서 핸드폰 또 사잖아요.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면은 핸드폰 계속 바꾸잖아요. 이게 공급이 시장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니콜라스 부부는 핸드폰 채굴 방식을 통해서 코인의 공급을 비트코인과 다른 게 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서로 간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파이코인은 이거 리카르도의 경제학처럼 비트코인 영역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파이코인이 하겠구나. 그러면 중국 정부도 사고 미국 정부도 사고 각국 정부도 사겠구나. 왜? 230개국에서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1000억 개 중에서 시장 유동량은 확 줄어든다는 소리죠. 시장 유동량은 확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고 중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며.
그런데 230개국에서 파이코인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제한이 되죠.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딥블루에서 7,000불 갖게 된다는, 7,000불 5년 내로 간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이제 이 파이가 여기 이제 본이라는 게 파이코인, 그러면 US 달러 기준으로 얼마, 파이라는 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얼마, 파이라는 게 한국 기준으로 얼마, 요런 게 이제 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본이제, 음본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화 상장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든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 딥블루라는 그 슈퍼컴퓨터가 파이코인이 7,000불 간다. 시초가는 100불에서 150불 간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경제학의 역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